종목을 이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실적이 매출은 이제 120%가량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영업이익은 4배,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이제 좀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모니터링 하다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 당기 순이익이 내려간 이유만 뭔가 일시적인 이유로 해서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보니까 좀 그게 맞더라고. 일단은 이 회사는 삼성전자랑 이제 10년 이상 거래해오면서 뭐 우수 협력사 선정 이제 뭐 이런 이력들이 있듯이 오랫동안 삼성이랑 거래를 해온 우수 협력사고, 이제 이 동사의 메인 아이템인 메모리 모듈 양산 게시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베트남 법인을 새로 신설을 해서 19년부터 양산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주요 사업 분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매출의 90% 이상이 이 D램 메모리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부분은 뭐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은 뭐 다들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PCB 보드판에 이런 D램 칩을 쭉 올려가지고 메모리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정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 패키징 다 하고 테스트까지 끝난 칩을 받아와서 이 PCB 판을 또 이제 원재료로 구입을 하고 이 칩을 여기다 실장을 하고 잘 구동되는지 테스트까지 하고 포장해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IP 통신 분야 같은 VoIP라고 해서 인터넷 전화 관련된 거랑 이제 와이파이 모듈, 그 인터넷 전화랑 와이파이, 그리고 뭐 이제 케이블 TV 업체에 뭐 납품을 하는 그런 셋톱박스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엄청 작기 때문에 좀 크게 주의 깊게 볼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메모리가 또 메인이니까 메모리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올해는 이제 서버 투자 재개 등 이제 메모리 수요가 높아서 좀 전년 대비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기존에 이 업체에 그 중국 법인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보통 그때는 이제 PC용 D램 모듈을 좀 생산을 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얘네가 좀 도망갔다, 베트남으로. 그래서 중국에 있던 거를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하고 베트남에 이제 생산 기지를 신설해서 19년 8월부터 이때 이제 메모리 모듈 양산 개시를 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이제 서버용 D램 모듈로 아이템을 바꿨다. 기존에는 PC용도 같이 하다가 이제는 메모리 서버용 메모리로 비즈니스가 바뀌었고, 이 업체도 당연히 D램이니까 DDR5가 이제 내년에 DDR4에서 DDR5로 바뀌면서 얘네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좀 DDR5가 생산되면 어차피 그게 이제 단가도 올라가고 뭐 당연히 패키지도 커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PCB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단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예전에 엑시콘 분석할 때도 후공정 업체가 제일 수혜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이 업체도 이제 후공정 업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와 완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시클리컬하게 좀 움직이는 특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빅바이낸스에서 부문별 이제 매출 추이를 가져와 봤는데, 뭐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아까 그 IP 통신 부분에서 이게 도소매 부분이 그 IP 통신 부분인데, 과거에 18년도 때부터 보면은 한 1,500억에서 1,800억 수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년도 하반기부터 들어서서 지금 현재까지 공급 확대가 추진이 정말 되고 있다. 그래서 3,600억까지 지금 한 분기에 3,600억을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높은 영업이익률로 해서 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D램 메모리 모듈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볼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깎아먹진 않는다. 얘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매출 현황을 보면 메모리 모듈이 91.5%, IP 통신이 7.2%, 뭐 기타, 뭐 이건 뭐 의미 없는 거 임대료 받는 게 있고, 제품 가격을 보면 메모리 모듈이 지금 19년 대비해서 20년에 엄청 오른 걸 알 수가 있고, 3,000원에서 4,800원으로 뛰고 지금 그 가격이 1분기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쫙 D램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이 VoIP 단말기, 이 IP 통신 그 부문도 이게 지금 단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고부가가치 상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 신규 상품 출시에 의한 가격 변동이다. 중요한 게 원재료인데, 지금 반도체도 수급 이슈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PCB도 지금 쇼티지 대란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보면은 이 얘네 주요 원재료인 PCB 가격도 19년 대비해서 20년, 21년에 확 올라온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0년에 좀 많이 튀고 1분기에 이제 살짝 내려온 상태.
메모리 모듈 단가는 이제 5,000원을 피크를 찍고 살짝 안정화된 상태로 내려왔고, 그래도 여전히 높지. 예전 3,000원에 비해서는. PCB 같은 경우 19년 대비하면은 이제 엄청 많이 튀었고, 작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1분기에 이제 좀 살짝 내려온 상황. 그래서 이 스프레드라고 써놓은 게, 이 원가에, 내 원재료 대비 내 파는 단가에 대한 스프레드를 말하는 거고, 이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원재료가 크고 단가가 낮은 거니까, 이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지금 제일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수익성이 가장 안 좋았던 게 작년 3분기였고, 그게 좀 이제 점점 개선이 되면서 지금 1분기에는 그래도 스프레드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PCB 수급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작년 3, 4분기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계속 스프레드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중국에 아까 법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PC용 디램을 만들던, 그래서 그 중국에 있던 거기서 업체 이름이 한양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한양반도체는 뭐 재현전자 유한공사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주요 종사회사에서 제외됐다. 그게 이제 19년. 그래서 19년에 한양반도체랑 이렇게 베트남 신설 법인이랑 해서 이제 반반씩 팔다가 이제 20년부터는 이제 이쪽 아예 안 잡히고, 이 한양디지텍 B나 베트남 법인 물량만 계속 이제 생산 능력이 3,200개, 3,700개, 지금 1분기엔 6,000개까지 엄청나게 좀 생산 능력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이제 가동률까지 이제 분기별로 표현을 해놨는데, 보면은 가동률이 62%, 72%였다가 20년 2분기에 100%까지 가동률이 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20년 3분기로 가면은 증설이 이제 한 15% 정도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동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지. 증설을 했으니까. 그래서 4분기에 갔더니 또 가동률이 꽉 차.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반도체 수요가 높으니까 증설을 하자마자 다음 분기에 계속 이게 100%가 차는 거야, 가동률이. 그래서 100%또 다 찼으니까 또 다음 분기에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1분기에 갔더니 이번에는 얘네가 생산 능력을 확 늘렸더라고. 그래서 QOQ로 60% 정도 증설을 했고, 그 증설을 했으니까 이제 가동률이 다시 75%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음 분기, 2분기에도 만약에 메모리 수요가 높다고 하면 이게 또 당연히 이 과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가동률이 100%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또 증설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이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이제 산업 분석에서 얘기를 할 텐데, 2분기에도 좀 100%가 찰 것 같고 다음 분기에 또 증설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아까 말했던 정보가 여기 있는데, 그 중국에 있던 한양반도체의 경우 주력 제품이 PC향이고, 이 한양디지텍 비나 같은 경우는 서버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버용 D램 메모리 모듈만 오로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20년 이전과 이후는 타겟 아이템이 이제 변화를 했기 때문에 뭐 그전 상황을 좀 많이 참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예 타겟 아이템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서버용 디램이랑 PC용 디램은 이제 완전히 좀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PC용 디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요가 많았고 올해는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약간 얘기가 완전 달라지거든. 그래서 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판매 경로는 한양디지텍에서 생산해서 한양디지텍 본사가 매입해와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수주 현황은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내가 주담 통화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딱히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었어. 다 모른다 그러고, 작년 2분기에 매출이 급증했고 이게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는데, 작년 4분기는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적자가 났거든. 이때 수요는 이때부터 많았어. 2분기부터 수요는 2분기부터 많았는데, 뭐 매출액은 4분기가 제일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4분기가 제일 안 좋게 나와서 이게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던 부분이고, 주담이 말하기를 비정상적인 비용이 많이 나왔다. 일단 성과급이랑 그 좀 물류 대란 때문에 물류비 증가가 좀 발생을 했었다. 근데 현재는 물류비 정상화되었고, 뭐 1분기가 잘 된 이유는 뭐 당연히 물량이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고객사 비중이 대충 몇 프로인지 뭐 알 수 없고, 경쟁사도 모르겠어. 이게 상장이 안 된 건지, 상장돼 있으면 내가 찾았을 텐데 모르겠고. 그리고 PCB 가격에 대해서 좀 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담은 별로 PCB 가격은 크게
뭐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메모리 모듈 단가가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1분기도 2분기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고, DDR5도 물어봤는데 아직 얘기 없다. 뭐 근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초기에는 비중이 적으니까 DDR5가 15%고 뭐 DDR4가 85%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후년에 좀 DDR5가 많아지니까 뭐 좀 늦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물어봤지. 서버용 디램 업황에 대해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된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앞에서 이제 실적이 좀 이상했던 부분들을 좀 재무제표로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이 기업이 유동 비율이 좀 낮아. 보통 우리가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걸러내는데 지금 아직 100%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17기가 이제 20년도인데 20년도엔 유동 비율이 60%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장사도 잘 됐고 하니까 이제 재고 자산이랑 매출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동 비율이 95%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이제 전환 사채가 60억 가량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전환 사채가 지금 전환이 다 됐거든, 시장에. 그래서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2분기에 전환이 돼서 이게 다음 분기에는 이 유동성 전환 사채 이 부분이 이제 좀 없어질 거고, 이 없어지면 유동 부채가 내려가니까 유동 비율이 올라갈 거다. 2분기부터는 유동 비율이 100% 이상으로 유지될 거라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중요한 게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왜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기 순이익이 높았냐. 보면은 이 노란색 음영인데, 매출액은 올해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8억인데 당기순이익이 49억이야. 요거의 이유만 밝히면 되는 거라서 이제 한번 봤는데, 작년 1분기에 상황을 보면 그때는 전환사채가 200억 가량이 있었어, 작년 1분기에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여러 사례들을 봤듯이 전환사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리픽싱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같은 걸로 손실 또는 이익으로 잡히게 되잖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고 주가가 내려가면 뭐 이익이 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작년 1분기에 전환사채가 200억이 있었는데 작년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게 확 내려왔었지. 그래서 이때 전환사채 물량이 평가 이익이 난 거야, 이때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이게 1분기에만 이렇게 쫙 내려갔기 때문에 그 1분기에 대한 그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순이익에 높게 잡혀가지고 일회성으로 이제, 사실 뭐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실제 회계상의 변화일 뿐이지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 입장에서는 뭔가 돈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그러면은 이 전환사채가 좀 200억이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21년 1분기 전환사채 현황을 보면 60억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60억에 대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최근에 다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5월 17일 날 20억을 전환 청구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했고, 상장 예정일이 6월 4일이다. 전환가액은 3,000원에 60만 주가 풀린다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4,500원짜리 요게 1회차고 요게 2회차인데 요게 40억 가량이 4,500억 평단으로 해서 6월 18일 날 풀린다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대한 공시를 보면은 이게 나오기 이전에 어쨌든 이거 60억은 남아있는데 기존에 200억이 있었잖아. 그럼 200억 중에 그럼 140억은 어디 갔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공시를 열어봤더니 이 MC 신기술 투자조합 1호와 6호라는 곳에서 전환사채를 받아갔는데, 그 전에 이 60억이 풀리기 전에 전환 청구했던 내역들은 전부 다 시장에 다 팔아버렸다. 팔고 지금 기존에 청구했던 물량은 다 해소를 한 상황이다 현재. 요게 2월 1일, 요게 5월 26일 날 공시한 거니까 이제 현재는 그 전에 있던 물량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이 20억과 40억에서 총 60억만 남은 물량이고, 1회차 같은 경우는 전환가액이 3,000원이니까 현재 2배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고, 2회차는 5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라서 이제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뭐 주가를 띄우고 거래량 터트려서 매도할지 뭐 바로 내다 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올라서
팔든 얘네가 주가를 내리면서 팔든 이제 나는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보고 있다. 뭐 이건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실적 방향성이 확실하면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이 물량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6월 동안에는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현재 200억 총 이제 전환 사채를 총 200억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CB가 전환 사채인데 그 중에 50%를 대주주 일가가 가져갔다. 그리고 특이한 게 그러면은 4분기에는 왜 적자가 났냐? 이걸 알아야 올해도 이게 지속성 또 올해도 이렇게 될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뭐 주단 말로는 뭐 이제 대충 뭐 성과급이랑 물류비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정확하게 말해준 것 같진 않고, 판관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3분기 대비 일반적으로 나오는 판관비 대비 4분기에 판관비가 뭐가 많이 나왔나 봤더니 급여 부분에서, 그래서 주담이 말한 성과급 부분이 6억 8천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갔다 3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많은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 부분을 좀 보게 되면 3분기 대비 4분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하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없었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이 기타 비용에서 43억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뭐 주석에도 나와 있지가 않은 내용인데, 요거를 블로그 의견이랑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이 기타 비용 관련해서는 환율 하락에 의한 외환 차손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 예전에 뭐 제이시케미칼 할 때도 그런 기타 비용 중에 외환 차손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해서 막 적자도 내고 뭐 순이익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 그거를 확인한 게 이 블로그에서 얘기하는 게, 작년에 환율이 좀 높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환율 높았을 때 사놓은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에 미리 사두었던 원재료가 환율이 낮아지면서 그 재고로 남아있는 그 원재료들의 평가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 차손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잡힌 것 같고, 주담을 확인했다고 해, 이 사람도. 주담 확인했다고 하고, 그래서 환율 그래프를 가져와 보니까 4분기에 정말 환율이 급락했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4분기에 증가된 43억은 환율 때문에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한 거고, 1분기에 영업비용을 확인해 봤더니 예전 수준으로 좀 다시 낮아졌다. 예전에 이제 3분기에 37억 정도 나왔었는데 1분기에는 53억 정도 나와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일시적인 이슈다. 4분기에 실적이 적게 나온 거. 성과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과급은 6억 8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는다. 환율이 컸다라는 게 결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일어나기 힘든 이슈다. 환율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남은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야 될 게, 결국에는 그러면 서버용 디램 업황만 좋으면 이런 나머지 이슈들은 이제 다 고민이 해결됐으니까 이 업황만 좋으면 그냥 실적 잘 나오겠네라는 결론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버용 디램 업황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달간 나온 자료들을 쭉 좀 수집을 해봤는데 NH증권에서 도현우 연구원이 말하기로는 인텔이 새로운 서버 프로세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서버 주문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뭐 아이스레이크에서 채널이 늘어난 디램을 지원하면서 이제 서버 디램 수 역시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디램 평균 가격이 또 이제 20% 이상 상승할 것 같고, 2분기는 서버용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계속 수출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 5개월 연속해서 좀 수요가 급증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사 같은 경우도 같은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용 신형 CPU를 인텔이 개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서버용 부품 구매가 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올해는 아마존과 구글이 서버를 전년보다 25%에서 30% 늘려서 설치할 게 로드맵으로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본격적인 서버 증설에 올해 나설 것이다. 5월 24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반도체 수요는 PC랑 모바일 서버 세 가지인데, 모바일은 견조하나 증가율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고 서버는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고, 하반기 수요 강도는 서버가 제일 크고 그다음 모바일 그다음 PC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건 서버용 반도체인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수요가 늘고 있고, 그래서 서버 반도체 지표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버 반도체 지표인데, 이 지표를 이 대만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 에이스피드라고 읽어야 되나? 아스피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그 서버 반도체가 주력 매출이래. 그래갖고 이 기업의 매출만 추적하면은 이 서버 반도체 지표로 그냥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고, 보면은 21년에 이제 턴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 그래프는 YOY를 나타낸 거고, 지금 21년 20년 하반기에 급락했다가 회복하면서 올해 서버 수요가 많다. 뭐 이 BGA 패키지는 이 PCB 기판 공급 부족이 해소돼서 2분기부터는 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4월 30일에 나온 하이투자증권 의견을 보면 서버 주물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분기에 QOQ 출하 증가율은 16%로 일반적 계절성을 상회할 것이다. 코로나19 효과로 대폭 개선된 PC 모바일 쪽과는 달리 서버 쪽은 이제 5G 클라우드 스트리밍 AI 등 언택트 수요의 감소에 악영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IT 업체들의 서버 캐펙스에 대한 계획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 얘네 캐펙스 계획을 보면은 올해에 많이 증가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토탈 모든 IT 업체, 글로벌 IT 업체들의 서버 증설이 16% 정도 토탈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은 7.6% 증가. 그래서 올해가 좀 많이 증설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전체 디램 수요율도 서버가 견인해서 24.7%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겠지.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메모리 모듈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제 디램 수요 전망에 대해서 표를 이제 좀 붙여놨는데, 여기서 보면 서버용을 내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쳤고, 보면은 20년도 1, 2, 3, 4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1, 2, 3, 4분기를 보면 지금 1분기에는 13,664라고 되어 있고, 2분기에 이제 급증을 하지. 16,846. 그리고 3분기는 더 늘어난다. 18,427. 그리고 4분기에 이제 살짝 감소했다가 내년은 이제 좀 약간 YOY는 줄어들지만 이 정도 수요로, 이게 이제 글로벌 IT 업체들 캐펙스를 보고 이제 이런 수요를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 결론은 2분기는 더 좋고 3분기는 더더욱 좋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2분기는 서버가 좋을 거다. 하반기도 좋을 거다. IBK에서도 서버 가격은 2분기에 큰 폭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그리고 서버 수요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버 출하량이 성숙에 접어드는 2분기와 3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증권사에서 모든 애널리스트가 서버용 디램 업황은 좋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 수요는 1분기보다 2, 3분기가 훨씬 클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실적 추정도 2분기부터는 1분기보다 실적을 높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동사의 캐파가 아까 증설을 1분기에 크게 하면서 가동률이 75%까지 내려갔었지. 근데 이제 그게 2분기에 다시 가동률이 100%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그 캐파를 풀가동할 시에 매출액을 계산해보면 약 1.33배 정도 상승 가능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는 계속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증설 가능성도 있어. 과거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YOY가 마이너스는 아니고 일단 성장률이 뭐 한 7% 정도로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높은 수요니까 올해 실적보다는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나는 내년은 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하기 전에 일단 실적 추정부터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어떤 증권사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 5년을 기간으로 해서 검색해봤는데도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가동률이 2분기에 100%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75%에서 1.33배만큼이 되면은 100% 가동이 되거든. 100% 가동이 되면 현재 1분기에 팔았던 판매량에 1.33배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뭐 이제 그냥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계산이 그런 식으로 계산해보면은 얼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 매출액에다가 1.33배 곱하고, 이 IP통신은 지금 36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2분기부터는 그냥 얘를 그냥 30억으로 고정시켰어. 보수적으로 보려고. 저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서 2분기 성수기 반영해서 가동률 100% 설정하고, 그리고 가동률이 상승하니까 그런 감가상각비, 고정비, 인건비나 그런 고정비 대비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영업이익률은 1분기보다 한 1% 정도 올라가는 걸로 가정을 했고, 이거는 뭐 과도한 추정은 아닌 게 작년 2분기에 이미 영업이익률을 8.9% 정도 찍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액이 더 낮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9%로 여기다가 쳐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다. 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8.5%로 좀 보고, 그리고 그 아까 이 IP통신이랑 기타를 합해서 지금 한 40억, 42억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합쳐서 35억으로 보수적으로 좀 봤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액을 산정해보니까 660억이 나오고, 그럼 이때 가동률이 100%겠지. 증설을 안 한다고 이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그럼 이 매출액이 유지된다고 4분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률 8.5% 해서 계산해보면 영업이익 56억에 당기순이익은 사실 이때는 보면은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나왔어. 이 금융수익 같은 게 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법인세 10억 원만 빼서 그냥 금융수익 없다고 그냥 가정하고 그냥 여기서 10억 빼서 46억으로 계산을 했어.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크게 과도하게 잡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1년 올해 181억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전환사채 쏟아질 예정인 150만 주를 이 발행 주식수에 더 해가지고 전환사채를 반영해서 EPS를 계산을 했고, EPS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 뭐 10년 PER을 보면 과거에 좀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때 이제 10에서 12 이상 정도 이제 좀 받아왔었기 때문에 뭐 이때 실적 반영을 좀 늦게 해서 주가가 늦게 올랐던 것 같은데, 뭐 10에서 12 이상을 좀 그때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계속 뭐 실적이 완전 빠그라져 있다가 이제 그 서버용 디램으로 완전 아이템을 바꾸면서 이 업황도 타가지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목표가를 PER을 10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일반 SMT 업체, JMT나 DKT, 뭐 한국컴퓨터 이런 것도 PER 10을 줬었고, 얘네도 어쨌든 PCB를 사서 칩을 실장을 하는 SMT를 하고 뭐 테스트까지 해서 이제 주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0 정도는 줄 수 있다. 제조업 평균도 10이고, 그리고 전방 산업이 지금 완전 성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0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 예상 EPS의 목표 PER을 하면은 이제 목표가가 한 12,000원 부근이 나오고 기재 수익률이 한 99% 정도. 오늘 현재가를 반영을 했어.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뭐 10년 동안 보면은 지금 이 회사의 호황기가 이제 시작인데 뭔가 주가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10,000원 부근은 찍었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거라. PER 9로 놔도 이제 나는 이제 10,000원 정도는 최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잡주 시절에 좀 테마주로 한 번씩 엮이는 것들이 있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 좀 예전에 엮여서 한 번씩 이렇게 튀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한 게 우주항공 뭐 미사일 그쪽에 대표적인 테마주가 비츠로테크라고 있는데, 얘랑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거래량 터지고 급등하는 날이 이제 완전 똑같더라고.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어떤 뉴스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 근데 얘가 우주항공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기 한양 내비콤이라는 회사가 뭐 우리 나로호인가 뭐 거기에 뭐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좀 웃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뭐 이제는 어차피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런 이제 테마주 잡주에서 벗어나서 실적으로 평가받을 때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월 14일 날이 실적이 나온 날이야. 그래서 이날 이제 급등을 했지. 급등을 하고 하자마자 이게 갑자기 음봉이 팍팍 나와. 그래서 요거를 또 추적을 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때가 이제 5월 17일, 18일, 20일 이때인데, 이 5월 18일, 20일에 이 얘네가 그 기존에 전환 청구했던 남아있던 물량들을 이때 다 처분을 했다. 그리고 얘네는 이걸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냥 기회 되면은 막 계속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오늘 급락을 했거든. 오늘 5%에서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이게 오늘 뜬 공시야. 투자 주의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해가지고 기타 법인에서 32만 주가 나왔는데, 아까 6월 4일날 상장하기로 한 이 물량이 지금 나온 것 같거든. 이게 알아보니까 실제 주식 결제일이 D+2일이라서 상장일 이틀 전부터 팔 수가 있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6월 2일이잖아. 6월 4일 딱 이틀 전이라 오늘 이 20억이 오늘 시장에 풀리면서 얘네가 이걸 바로 매도를 때린 것 같다. 60만 주가 풀렸는데, 64만 주가 풀렸는데 지금 32만 주를 풀었잖아. 딱 반을 턴 거지 오늘. 이 물량은 뭐 내일도 나올지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물량을 털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걸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오르면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매수 좀 시기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6월 18일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땐 더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그때도 이제 한번 출렁일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